자, 어떻습니까? 좀 비교적 최근 문제도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 문제도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쉽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언어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성신여대에서 강의를 제가 벌써 몇 년째 하죠? 3년째인가 4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좀 시험 문제 위주로 했어요. 또는 그전에는 이렇게 막 문제 푸는 강의라기보다는 리트가 이런 거다, 뭐 하시면 좋다,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 조금 시간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그렇죠? 여러분한테 좀 어려워서 좀 매운맛을 좀 느끼더라도 실제 시험에 도움될 만한 그런 문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최근 문제는 좀 어렵지만 드려본 거예요. 이 문제는 더 어렵다. 지문형이 뭔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지문형까지는. 왜냐면 지문형과 규정형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렵거나 낯선 개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다, 이런 말들 좀 써놨고, 독해 전략이라는 거는 이 글을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빠르게 한번 훑어라가 초벌 독해예요. 빠르게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봐라. 이거는 뭐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언어이해든 뭐 어디든 다 해당되는 거고. 또 이거는 선지부터 파악하는 게 반드시 선지부터 파악해야 이게 아니라, 이럴 때 방금 전에 봤던 2번처럼,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볼 때 이 규정을 본다고 뭐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차라리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규정을 보는 게 더 원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출제 의도 간파 뭐 이런 말들이 좀 써 있고, 법률 용어, 승인 규칙이라든지, 그럼 이게 뭔지를 꼼꼼하게 좀 보시는 게 좋다. 노령연금이 뭐고 분할연금이 뭔지를 좀 봐야 되죠. 네. 이런 내용들. 또 예시가 나올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법학책을, 로스쿨 준비한다는 거는 내가 전공이 법이 아니라도 나중에 법학책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읽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먼저 봐요. 예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예시를 이해해야 이 소멸시효든 뭐든 이런 법률 개념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뭐가 키워드입니까? 여기 딱 보이세요? 보자마자 뭐 딱히 키워드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과소보호 금전칙이 보여야 됩니다. 네. 이 과소보호원칙이 뭐냐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그거 딱 보고 이제 문제 고르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 거고. 이렇게 오타가 나와서 제가 속상해요. 책을 딱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 원고를 맡으신 분이 이 박영사 이 출판사 내에서 얼마 안 된 분이야. 베테랑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쓱 보면 보일 텐데 마지막에 저한테 최종 개정을 안 주고 그냥 인쇄를 넘겨버렸더라고요. 저는 매 눈이라 이런 걸 잘 안 놓치는데, 하여튼 남의 탓만 할 수 없고. 자, 인용부호 괄호를 잘, 키워드 반복된 거, 생소한 거, 방금 말했던 예시, 정의, 물음에 답변하는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것도 보세요.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언어든 추리든 키워드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주체 왜곡. 이것 때문에 제가 앞서 인트로를 잠깐 더 본 것도 있어요. 잠시 후에 보게 될 3번, 이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주체 왜곡의 대표적인 예제인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좀 더 풀 겁니다. 여기도. 자, 형벌. 형벌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와 있지만 이게 베카리아의 범죄 형벌인데요. 여기 보면 처형되는 일시적 장, 이게 뭐야? 사형 집행이에요. 사형 집행. 사형의 공개 집행.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징역의 공개 집행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의 공개 집행은 반대하는 게 맞지만 징역의 공개 집행은 오히려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즉 형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범주가 어떻습니까? 사형도 형벌이고 또 징역도 형벌이잖아요. 그러니 그 두 개를 포괄해서 이렇게 디귿처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낸다 말고도 뭐 많지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 추리문제는 10번 문제인데요. 이 1문단, 그 다음에 양가로 1, 2, 3이 나와 있죠. 근데 1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보시면 특별할 게 없어요. 빨리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곧바로 이제 1, 2, 3을 보는 거죠. 자, 사이버물 판매, 뭐 어떤 최근의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용어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사이버물 판매라는 게 나와 있고 사이버물 판매 중개라는 게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판매는 뭐고 중개는 뭐지? 이거를 잘 분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 판매 중개자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선지를 볼 건가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디귿부터 봐볼까? 자, R 인터넷에서 테마파크의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업체다. 자, 뭐라고요? 판매하는 업체다. 판매하는 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봐야 되겠죠. 여기에. 근데 지금 R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거는 도대체 뭐 어디를 보면 되는 거냐? 여기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 3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1에 해당되는 거였죠. 1은 판매예요. 판매. 2와 3은 뭐예요? 중개와 중개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글만 봤을 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안 지냐를 물어보는 거는 중개자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귿에서 말한 거는 판매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주체 왜곡이죠. 얘가 어디에 속하는가 봤더니 여기에 속하는 애였고 얘 R이라는 애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없으니까 이렇게 디귿이 있는 애들이 지워지는데 그럼 얘는 나중에 본다고 치고 니은을 보자 이거죠. 자, 니은은 Q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원룸과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한다. 그러니까 중개까지는 맞아요. 사람들이 중개를 보고 이건 해당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풀면 큰일 나는 문제인데 왜냐면 얘는 뭐를 중개하는 거냐면 판매를 중개하는 거죠. 여기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거예요. 엄청 치사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주체를 왜곡한 그런 선지였고 얘도 주체를 왜곡한 선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주어진 글만으로는 판매 중개는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거를 임대차 중개 이렇게 유추나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 알 도리가 없는 거고 함부로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려서 정답이 1번이 되는 어이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디귿 또는 니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못 봐서 이게 이때 2010년도에서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였고 정답률이 무려 19%. 네, 이건 뭐 거의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고 에그머니나 틀렸네 해서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너도 나도 다 틀린 문제니까 어렵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착각을 유도하는구나. 기억 마저 보겠습니다. P 인터넷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전문 업체다.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배민. 유명 식당에 피해 직원이 직접 가서 주문자 대신 특정 메뉴를 주문. 뭔가 좀 다르죠. 배민하고는 어플. 네, 근데 비슷하죠. 자, 유명 식당에 직원이 직접 가요. 주문자 대신 특정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하여 주문자 원하는 곳을 배달까지 해준다. 중개치고는 너무 친절한데, 자, 위에 보면 사이버물 판매 중개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요게 배민이죠. 요게.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은 배민하고 좀 다르죠. 직접 가서 주문하고 결제하니까 이거는 중개라고 볼 수는 없다. 뭐로 볼 수 있냐? 심지어 오프라인, 사이버가 아니고 그리고 판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몰 중개라고 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중개가 아닌 거예요. 사이버몰도 아니야. 이 정도쯤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맞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정답이 1번인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약간의 그 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이버몰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모바일을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험장에서 얼핏 봤을 때는 사이버몰은 맞는 거 아닌가? 인터넷 주문을 받는다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헷갈린다 하더라도 출제 취지는 오프라인으로 본 거로 봐야 돼요. 거기서 헷갈린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니까 네, 이건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 꽂히건 간에 얘는 사회보물 판매 중개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죠.